수능 영어는 수능이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 영어도 선행이, 그래도 선행이 필요하니까 중학교 때부터 수능 영어를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수능 영어는 본질적으로 초등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능 영어 1등급 만점은 초등 때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영어 교육 전문가 권대형 소장입니다. 자, 시작과 앞서서 구독과 알림 부탁하겠습니다. 자, 저는 영어 교육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수능 영어를 분석, 연구를 해오고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문제집도 저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파다 보면요. 항상 나오는 결론,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 초중등 학부모님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수능 영어에 대한 팩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당일 3교시 시험으로 점심시간 직후 1시 10분경에서부터 2시 20분까지 70분간 치러지는 시험입니다. 문항수는 45문항이며 듣기 17개로 25분 이내로 치러지며 나머지 28개 문항은 어법 한 문제를 포함해 철저히 독해 시험입니다. 28개 문항 독해 문제는 듣기와 답안지 막힌 시간 10분을 제외하면 총 35분 동안에 다 풀어야 됩니다. 1분 15초당 한 개의 문제를 풀어야 하니 수능영어의 또 다른 특성이 바로 스피드 퀴즈라는 것이죠. 아주 빠르고 정확히 읽으면서 주제까지 파악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시험입니다. 수능영어가 절대평가되었어도 어려운 이유죠. 수능영어 절대평가란 90점 이상이면 90점이든 100점이든 똑같이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이 매겨진다는 것이 바로 절대평가입니다. 상대적인 줄 세우기는 안 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왜 수능영어 1등급이 초등 때 결정된다고 단언을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으시고 오늘부터 바로 그 내용들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능 영어는 철저히 독해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빈칸 추론 유형이 가장 어려운 유형입니다. 오답률 탑5 안에 빈칸 추론 문제가 대거 포진해 있죠. 대부분 여기에서 좌절하여 1등급을 놓치게 됩니다.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영역이죠. 그런데 사실 빈칸 추론뿐 아니라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 유형들에 대해 왜 틀렸을까를 분석하다 보면 결국 도달하게 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국어 독해력 결핍이 매우 심각합니다. 틀린 문제를 분석을 해봤을 때 그리고 맞췄어도 뭔가 찜찜하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아이들 영어를 지도를 할 때는요.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주제가 뭐야? 문제를 맞추고 틀리고 상관없다. 주제가 뭐야? 대답 못합니다. 자, 그러면 한글 지문을 줍니다. 해석본을 준다는 얘기죠. 주고 다시 물어봅니다. 오히려 시간을 더 충분히 주죠. 2분 정도 주면서 자, 한글 지문을 읽고 주제를 한번 얘기를 해봐. 자, 주제 얘기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국어 선생인지 영어 선생인지 전체성에 혼란이 올 정도로 근본적으로 영어의 이전에 국어 독해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어의 문법, 구문, 영어 독해를 잘하기 위한 영어적인 노력들은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 독해력, 저는 근본 독해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건요, 고등학교 때 짧은 시간 안에 집중을 한다고 해도 생겨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초등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초등 때부터 시작이 되고 수능 영어는 만점이 1등급이 여기서부터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자, 초중 중등 때 영어 원서가 됐든 교과서가 됐든 어떤 질문을 읽더라도 꼭꼭 챙기셔야 하는 것이 바로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사실 확인, 둘째, 주제 묻기죠. 올바른 영어 독해의 시작은 팩트 체크입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수능 영어에서도 여러 문항이 나오는 파트죠. 그런데 대강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영어 실력 문제 이전에 잘못된 읽기 습관이죠. 그리고 이 습관은 대부분 초등 때 만들어집니다. 주제 파악 정말 잘 안 됩니다. 읽었어도 주제를 모르면 안 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글을 읽든 이건 국어 영역, 국어 영어 다 같습니다. 무슨 글을 읽든 항상 이런 질문을 해주세요. 자, 글쓴이는 왜 이 글을 썼을까?
자, 마이크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나요?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정식적인 독후 활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영어는 북 리포트, 국어는 독후 활동 기록지를 활용하세요. 독해는 책 읽는 것 자체로 절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 읽는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아이 스스로 정리하고 몰랐던 어휘나 개념을 기록해 두고 자신의 생각을 기록해 두도록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걸 초등 때 해야 고등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어휘력입니다. 사실 0단어만 꽉 잡아도요, 국어 능력, 국어 독해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2등급까지도 가능하고 그런 제자들 무수히 봐왔습니다. 자, 그리고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몇 개까지 영단어를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죠. 이거는 연구조사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수능 기출 분석을 해보면 1만 개 전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보다 조금씩은 줄고 있습니다만 참 되게 많은 영단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자,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이겁니다. 하루에 많은 단어를 한꺼번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게 해도요, 꾸준히만 하면 충분하거든요. 자, 1년 365일입니다. 주말 빼고 270일 정도, 또 빨간 날 빼도 250일 정도라고 해볼게요. 250일 동안 하루에 4개씩만 공부한다. 영어 단어 암기 약한 아이들도 4개 정도는 합니다. 그럼 1년에 1000개죠. 중간에 빨간 날, 주말에 복습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3부터 고3까지 10,000개 가능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고등학생 하루에 4개씩 영단어 공부하는 학생 없습니다. 자, 충분한 시간이 사실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항상 영단어가 부족할까? 그거는 테스트를 위한 영단어 학습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올바른 방법으로 적게 꾸준히 하라. 그럼 무조건 성공한다. 자, 이거는 제가 저희 교집합 스튜디오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습니다. 여러 영어와 관련된 꼭 찾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 동시에 국어 어휘도 같이 챙겨야 됩니다. 영단어를 공부하는데 영단어가 갖는 국어 뜻을 모른다. 자, 그러면 그 영단어 공부를 해봐야 뭐 하겠어요? 국어 어휘부터 챙겨야 되고, 결국 근본적인 독해력, 국어 독해력의 부족은 국어 어휘력부터 출발을 한다. 생각보다 정말 아이들 국어 어휘력 부족한 경우 많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능 영어에 대한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듣기는요, 수능 영어 듣기는 단 한 개도 틀려서는 안 됩니다. 초등 저학년 때부터 집중 듣기 30분씩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매일 꾸준하게 시켜주세요. 이렇게 꾸준히 했던 아이들은 중3 때 누구나 다 수능 영어 듣기는 마스터할 수가 있습니다. 듣기는 수능 영어에서 가장 쉬운 파트입니다. 꾸준히만 해도 누구나 다 맞을 수가 있죠. 중2, 중3 사이에 고1, 고2, 고3 그리고 기출까지 듣기를 차례로 독파를 하면 됩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그냥 기출 듣기 간간히 해주면서 유지만 해도 충분하죠. 그리고 절대평가가 됐으니까 90점만 넘으면 1등급입니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초, 중은 해당 사항 없지만 지금 수능을 앞둔 입시생들, 자, 94점 목표로 학습을 하세요.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자, 코앞에 닥쳐왔을 때 만점 노릴 필요 없죠. 대신에 91점이 아닌 94점인 이유는 항상 변수가 발생합니다. 수능 시험장에서는요. 그래서 94점. 그리고 틀리는 이 두 유형은 빈칸 출연 이외에는 틀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능 당일날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1등급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저 오늘 수능 영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본적인 수능 영어에 대한 대비는 독해력부터 시작을 한다. 그리고 그것은 초등 때 상당 부분이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리 많은 영어 공부, 아무리 많은 문제집을 풀고, 아무리 많은 영어 사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고등 때 집중이 되고 초중등 때 근본적인 학습이 부족하면 잘 안 됩니다. 제가 직접 참 많은 학생들을 지도를 해봤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자, 수능 영어 먼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초등, 중등 학생들도요, 제가 드리는 조언대로 착실히 학습을 해 나간다면 영어는 오히려 우리 아이들의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 믿습니다. 자,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